형님, 우리에게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그럴 나이지, 이제. 손발이 차고 기운이 없고 그 일도 예전 같지 않다는 거. 예순이 넘으면 당연한 거라고요. 의사 선생님도 어깨 한번 으쓱하고 약 몇 알 주고는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석 달 후 어떤 분은 가슴이 아프다며 응급실로 실려가요. 심장 문제인 줄 알았죠. 그런데 알고 보니 심장은 멀쩡하고 문제는 아래쪽 혈관이 막혀 있었던 겁니다. 그 누구도 이렇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혈액순환이 나쁘면 손발이나 심장뿐 아니라 자신감, 부부간의 친밀함, 그리고 가정의 행복까지 조용히 앗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요. 저는 그 마음을 잘 압니다. 가정을 위해 성실하게 살아온 좋은 남편이자 아버지였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더 이상 남자가 아닌 것처럼 느끼게 되는 순간을요. 저는 윤 원장입니다. 30년 넘게 남성 건강 분야에서 일해왔습니다. 여기서 무섭게 겁을 주거나 약을 팔려는 게 아닙니다. 단지 형님께 아주 단순한 한 가지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형님 댁 부엌에 있을지도 모르는 그 한 가지가 형님의 활력과 마음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건 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대로 활용하면 혈액의 흐름을 도와주고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오랫동안 잊고 지낸 남성의 감각을 다시 깨워줄 수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복잡하거나 어려운 말은 쓰지 않을 겁니다. 이 영상에서는 모든 내용을 분명하고 실제적이며 우리 나이에 맞는 방식으로 천천히 풀어드릴 겁니다. 부탁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천천히 들어주세요. 몇 분만 더 지나면 정확한 사용법,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그리고 형님과 비슷한 상황에 있던 분들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있음을, 가치 있음을 느끼게 되었는지요. 혹시 이 영상이 계속 볼 가치가 있다고 느끼신다면 구독 버튼 누르고 종 모양도 켜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1이라고 숫자 하나만 적어주세요. 제가 혼잣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형님, 우리 나이쯤 되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요 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듣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말해주지 않죠. 특히 피가 예전처럼 잘 돌지 않으면 손발이 차가워지거나 쉽게 피곤해지는 것뿐 아니라 삶의 활력, 기분, 그리고 남성으로서의 감각까지 조용히 사라져 갑니다. 제가 예전에 만난 분이 있어요. 바로 환갑을 넘긴 68살의 박철수 씨. 은퇴 후 아내와 함께 조용히 지내던 분이었습니다. 심장병도 아니고 부부 문제도 아니었어요. 그분이 조용히 말씀하셨죠. 요즘은 제가 저 같지가 않아요, 원장님. 손은 늘 얼음장같이 차고 밤엔 유난히 일찍 잠드는데 진짜 추위는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리감. 가까워진 해도 어색하고 몸이 아니라 마음이 다친 느낌이랄까요. 삶에서 점점 멀어지는 손님이 된 기분. 제가 그분께도 말씀드렸고 지금 형님께도 진심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그건 단지 나이 탓이 아닙니다. 바로 피가 제대로 돌지 않기 때문이에요. 혈관은 오래된 시골길과도 같습니다. 관리하지 않으면 점점 좁아지고 단단해져서 몸 안의 생명 흐름이 막히게 되죠. 손발이 차가운 것도,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한 것도, 밤에 잠이 잘 안 오는 것도, 기억력이 흐려지는 것도 다 이 혈액순환 문제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기에 많은 분들이 그냥 노화라고 여기고 참는 거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2022년 연구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60살이 넘은 남성들은 혈중 산화질소 농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 물질은 혈액순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도 5명 중 1명만 제대로 진단과 도움을 받고 있어요. 복잡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건 마치 가스레인지가 먼지에 막혀서 불꽃이 약해지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래 방치하면 나중에는 아예 불이 꺼지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혈액순환을 돌보는 일은 단순한 건강관리가 아니라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공자님께서 말씀하셨죠.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우리 나이에서의 수신은 젊은 시절의 힘을 되찾자는 게 아니라 가정을 따뜻하게 지키고 배우자의 존중 어린 눈빛을 지키며 자녀들에게 든든한 믿음을 남기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요. 이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비싼 약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단순한 습관만으로도요.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고 아침마다 10분간 가볍게 팔다리를 스트레칭하고 마늘과 녹색 채소를 더 챙겨 먹고 짜게 먹는 습관을 줄이고요. 그리고 지금 바로 제가 알려드릴 베이킹소다 한 스푼의 간단한 활용법. 이것만 잘 활용해도 자연스럽고 안전하게 혈액의 흐름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희망 고문을 하려는 게 아니라 형님의 몸이 여전히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걸 꼭 알려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몸은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다시 귀 기울여야 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형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혈관은 단순한 길이 아니라 남자의 몸과 자존감을 이어주는 가장 중요한 다리이기 때문입니다. 형님, 우리 이렇게 오래 살아보니까 알잖아요. 정말 귀한 것들이 늘 병원이나 약국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어쩌면 형님의 삶을 바꿔줄 열쇠가 이미 형님 댁 부엌 구석에 조용히 놓여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우리가 몰랐을 뿐이죠. 이야기만 들으면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 베이킹소다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빵 반죽에 넣는 그 가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그걸 빵에 넣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몸속에서 조용히 막혀가는 피의 흐름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쓰는 이야기를 드리려는 겁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 따르면 소량의 베이킹소다를 정확한 방법으로 섭취하면 우리 몸의 산성 환경을 중화시키고 작은 모세혈관들을 부드럽게 확장시켜 산화질소라는 아주 중요한 물질의 생성을 도울 수 있다고 합니다. 이산화질소는 혈관을 넓히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핵심 성분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론을 가르치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단지 너무 많은 형님들이 큰 병 때문이 아니라 자기 몸의 주인이라는 감각을 잃고 주저앉는 모습을 지나치게 많이 봐왔기에 마음 담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지금까지 들은 이 이야기들이 형님의 마음 어딘가를 건드렸다면 댓글에 숫자 하나라고 남겨주세요. 저 혼자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네요. 왜냐하면 이건 강의 영상이 아니라 형님과 나누는 진심 어린 대화니까요. 이제 우리가 잘 이야기하지 않는 하지만 반드시 이야기해야 할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다. 72살의 김정우 어르신, 언제나 단정하게 차려입고 아내와 이웃에게도 친절하셨던 분이었죠.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조용히 앉아 고개를 숙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제가 남자 같지가 않아요, 원장님. 심장도 괜찮고 혈압도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런 건 기계로 재는 수치에 불과하죠. 문제는 눈빛 속의 공허함, 매일 밤 같은 침대에 누워도 느껴지는 그 차운 거리감이었습니다. 제가 그분께 말씀드렸고 지금 형님께도 꼭 전하고 싶습니다. 피는 단지 팔과 다리만 살리는 게 아닙니다. 감정, 기억력, 온기, 그리고 남자로서의 자신감을 함께 돌보는 가장 중요한 흐름입니다. 혈류가 막히면 집안의 전등이 하나하나 꺼지는 것처럼 기운이 먼저 사라지고 잠이 얕아지고 사랑이 멀어지고 마지막엔 나 자신이 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단순히 늙어서 그래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2021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60살 이상 남성도 식습관을 조정하고 깊은 호흡 운동을 하고 혈관을 부드럽게 하는 식품을 제대로 활용하면 혈액순환이 부분적으로 회복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베이킹소다입니다. 피의 흐름을 관리하는 건 뒷산 계곡물을 막힌 진을 깨서 살려내는 일과 같습니다. 흐름이 막히면 썩고 흘러야 다시 물고기를 살리고 논밭을 적시고 희망을 키워냅니다. 그리고 정말 기쁜 소식은 형님의 몸은 아직 회복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형님이 그저 작은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시면 됩니다. 비싼 약도 복잡한 치료법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작은 변화 하나,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만 해보시면 그동안 사라진 줄 알았던 생기가 다시 불붙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몇 분 동안 베이킹소다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언제, 얼마나, 어떻게 써야 하는지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잘못 사용하면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사용하면 이 단순한 습관이 형님을 다시 진짜 나로 이끄는 첫걸음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강하고 차분하며 생기가 넘치는 그 남자의 모습으로요. 이제 우리 잠시 함께 돌아보죠. 부엌 구석에 조용히 놓여있는 그 하얀 가루 하나가 정말 형님께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예전에 제가 만난 분이 있습니다. 67살의 김하늘 씨, 은퇴한 수학 선생님이셨고 말씀도 조용조용 몸집도 왜소하셨죠. 그분은 온갖 영양제, 병원 약, 심지어는 새벽에 광고하는 이상한 기계까지 써보셨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언제나 실망뿐이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말했어요. 슬픈 표정으로 이렇게요. 마치 어둠을 쫓아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주 단순하게 여쭤봤죠. 혹시 부엌에 베이킹소다 있으세요? 그분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거요? 쿠키 만들 때 쓰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베이킹소다는 단지 쿠키나 빵을 부풀게 하는 데만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시작된 불균형을 살짝 닦아주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대한노년의학회에 따르면 60이 넘으면 남성의 몸은 점점 산성 체질로 변해갑니다. 이유는 다양합니다. 불균형한 식습관, 스트레스, 신장 기능 저하 등등. 그리고 이 산성화는 마치 겨울에 얼어붙은 수도관처럼
혈관을 수축시켜 피의 흐름을 방해하고 몸을 늘 피곤하고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단지 4분의 1 티스푼, 즉 아주 소량의 베이킹소다를 따뜻한 물 한 컵에 타서 속이 빈 아침에 마시면 과도한 산을 중화시키고 혈관을 부드럽게 해주어 피가 봄비 내린 뒤 계곡물처럼 시원하게 흐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 방법을 바르게 실천한 많은 분들이 몸이 덜 쑤시고 아침에 더 또렷하게 깨어나면 마음속 깊은 곳의 불씨가 다시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물론 이건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건강한 식사, 저녁 식후의 가벼운 산책, 이런 걸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로부터 어르신들이 말씀하셨잖아요. 물이 흐르면 돌도 닳고 몸이 순하면 마음도 평안하다. 잘 알고 꾸준히 자기 몸에 맞게 활용한다면 베이킹소다는 정말 작지만 의미 있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꼭 말씀드려야 합니다. 잘못 쓰면 오히려 해가 됩니다. 많이 마시면 더 좋다는 오해, 남이 하니까 나도 따라 한다는 착각, 절대 금물입니다. 그래서 형님이 지금 부엌으로 달려가 베이킹소다를 꺼내기 전에 제 말 마지막까지 꼭 들어주세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확한 사용법, 그리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주의사항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형님, 우리 나이쯤 되면 자연스러운 게 제일 안전하지. 이런 말 많이 듣죠. 하지만 진심을 말씀드리자면 그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그 반쪽짜리 진실이 오히려 위험을 부를 수 있습니다. 베이킹소다는 올바르게 사용하면 혈액순환을 돕고 몸의 균형을 부드럽게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법을 잘못하면 그건 마치 마른 풀밭에 불씨가 튄 것과 같습니다. 병을 고치려다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한 분이 있습니다. 70살의 이도훈 씨. 몸도 민첩하시고 매주 2번씩 골프를 치시던 분입니다. 어디선가 들으셨대요. 베이킹소다가 혈액에 좋다는 얘기를요. 그래서 아침에 한 스푼, 저녁에도 한 스푼, 많이 먹으면 더 좋겠지 하고 혼자 결정해서 드신 거죠. 결과는요, 일주일도 안 돼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배가 더부룩하고 혈압은 치솟고 심장이 빨리 뛰고 정신도 혼미해졌죠.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원래 약했던 신장이 베이킹소다에 포함된 과도한 나트륨을 버티지 못한 겁니다. 예전 같으면 괜찮았을지 몰라도 이제는 몸이 무거운 짐진 노인에게 뛰라고 하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형님, 문제는 베이킹소다 그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빨리 해보자, 일단 해보자는 우리의 그 마음입니다. 우리 나이쯤 되면 몸은 마치 오래된 가야금 같아서 줄 하나만 조여도 소리가 전부 어긋나 버릴 수 있거든요. 베이킹소다는 알칼리성 물질입니다. 혈액의 산도 pH, 나트륨 농도, 체내 수분 균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이건 예순이 넘은 분들, 특히 혈압약이나 이뇨제 또는 신장질환이 있는 분들에겐 더더욱 민감한 요소들입니다. 그래도 희망적인 소식은 이 모든 위험은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냥 조금 덜 먹자는 수준이 아니라 제대로 알고 정확하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시간대, 아침 공복 상태에서 한번 정확한 양, 티스푼 4분의 1 따뜻한 물 한 컵에 타서 마시기, 하루 종일 수분 충분히 보충하기, 특히 약을 복용 중이라면 꼭 의사에게 먼저 상의하기. 저는 가끔 환자분들께 이런 농담을 합니다. 물도요 5분 안에 10잔을 마시면 신장에 무리가 가요. 그러니 베이킹소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에 이롭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그건 몸을 아끼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 좋은 재료도 형님이 존중하고 이해하며 꾸준히 정성을 다해 사용해야 비로소 꽃을 피우는 겁니다. 마치 귀한 화분을 알맞게 물 주고 햇빛 되듯이 말이죠. 지금 이 순간까지 이 영상을 들어주신 형님이라면 아마 지름길을 찾고 계신 건 아닐 겁니다. 형님은 지금 무모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인, 자연스럽지만 무책임하지 않은 진짜 방법을 찾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평소 존경하는 환자분들께 늘 천천히 친절하게 알려드리는 방식 그대로 베이킹소다를 안전하고 정확하게 사용하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량, 타이밍,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작은 팁 하나까지 함께요. 제가 드리는 권장 공식은 이렇습니다. 티스푼 4분의 1 정도의 베이킹소다를 물 한 컵 가득에 잘 녹여서 아침 공복에 한 번 마시는 것. 식후는 안 됩니다. 자기 전도 피해주세요. 가장 중요한 건 하루에 딱 한 번입니다. 쉽게 들리지만 이런 적당한 단순함이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 몸은 마치 오래된 저울 같아서 조금만 조절을 잘못해도 균형이 틀어지기 쉽거든요. 제가 오래 기억에 남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74살의 박성진 어르신. 오후만 되면 지치고 몇 걸음만 걸어도 숨이 차서 힘들어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위 방법대로
베이킹소다를 3주 동안 꾸준히 실천하시고 나서 환하게 웃으며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원장님, 왜 그런진 모르겠는데요. 손도 안 차고 머리도 맑고 마음이 좀 편안해졌어요. 이런 순간들이 정말 의사로서 뿌듯한 때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중요한 한 가지를 자주 놓치십니다. 바로 물입니다. 충분한 수분이 없으면 베이킹소다는 제대로 작용하지 못합니다. 물 없이 시멘트를 섞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딱딱하게 굳어버리기만 할 뿐이죠. 그래서 하루 종일 갈증을 느끼기 전부터 조금씩 물을 나눠 마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물이 충분히 들어가야 혈액도 더 잘 흐르고 산소도 더 빠르게 전달되고 심지어 우리가 걱정하는 중요한 부분들도 다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다만 형님이 현재 혈압약, 심장약 혹은 신장 관련 치료를 받고 계시다면 시작 전에 꼭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겁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 몸을 진심으로 존중한다는 뜻이니까요. 수십 년을 함께한 이 몸, 자동차처럼 출발 전에 엔진부터 체크해주는 게 당연한 예의이자 지혜입니다. 형님, 우리 나이쯤 되면 기적 같은 무언가는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적절한 타이밍에 찾아오는 작은 변화 한 가지. 그게 바로 내가 아직 살아있다, 나는 여전히 소중하다. 이런 감정을 되찾는 첫걸음이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침의 작은 습관 하나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깊은 울림을 가진 아주 특별한 회복의 시작 말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들이 조금이라도 희망처럼 들리셨다면 형님 잠시만 더 함께 해주십시오. 이번엔 아주 짧은 이야기 하나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형님께 아직 내겐 기회가 있구나 라는 믿음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인공은 76살의 유상호 어르신입니다. 아내를 먼저 보내시고 혼자 사셨죠. 조용하고 온순한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말을 아끼고 꼭 필요할 때만 조용히 입을 여는 사람. 어느 날 유 어르신이 베이킹소다 통 하나를 들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친구분이 소개해줬다고 하시더군요. 그분은 큰 기대도 없었어요. 그저 한 번만이라도 나답다는 감정을 다시 느껴보고 싶으셨던 겁니다. 누군가와 편하게 대화하고 마음을 열고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느낌을 다시 찾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주 기본적인 습관부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티스푼 4분의 1 베이킹소다, 충분한 물, 그리고 하루하루 내 몸에 귀 기울이기. 하지만 결과를 만들어낸 진짜 힘은 그 하얀 가루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꾸준함이었습니다. 유 어르신은 조급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사흘 지나도 변화가 없다며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기 몸을 존중하셨고 그렇게 하자 몸도 그분을 조용히 존중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가 흐른 뒤 어르신은 깊이 잠을 잘 수 있었고 손이 덜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진료실로 다시 오신 어느 아침 조용히 웃으시며 말씀하신 그 말이었습니다. 이런 따뜻함을 다시 느낄 수 있을 줄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느껴져요. 형님,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들은 복잡하지도 비싼 약도 묘한 기술도 아닙니다. 딱 3가지입니다. 정확한 이해와 작은 습관, 그리고 큰 인내.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활력도 즐거움도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도 서서히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몸이 이젠 나를 좀 돌봐줘 라고 조용히 보내는 신호일 뿐입니다. 베이킹소다. 제대로 쓰면 잊고 지낸 균형을 다시 깨우고 막혀있던 생기의 흐름을 다시 열어주며 형님 스스로의 몸을 다시 주도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더 또렷하게, 더 충실하게, 더 소중하게 살아가기 위한 선택일 뿐입니다. 요즘 들어 혹시 자주 피곤하고 마음이 허전하거나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내 전성기는 이미 지나버린 걸까? 형님, 그럴 땐 꼭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형님의 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형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버린 게 아닙니다. 그저 다시 들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한 번의 따뜻한 관심, 가뭄 진한 텃밭에 물 한 바가지 부어주는 그 마음처럼요. 어쩌면 아침마다 따뜻한 물 한 컵에 베이킹소다 티스푼 4분의 1, 단지 그 작은 시작이 형님의 회복을 여는 첫 번째 열쇠일 수도 있습니다. 기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행동이 말해주는 겁니다. 나는 나를 소중히 여긴다. 건강도 정신도 자존감도 마이너스. 시작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제대로 된 곳에서 바르게 시작하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시작은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입니다. 형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형님은 여전히 소중한 분입니다. 그리고 형님을 위해
다시 살아날 이유들, 다시 사랑할 순간들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